이탈리아 나폴리. 평범한 고등학교 역사교사 마르코의 일상은 잔잔한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점심시간, 교정에서 마주친 장면 하나가 그의 삶에 작은 파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몇몇이 휴대폰을 들고 전에 본 적 없는 독특하고 에너지 넘치는 춤을 추고 있었죠. 흥분과 즐거움이 가득한 표정, 경쾌하면서도 강렬한 리듬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동작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르코는 그들이 틱톡에서 유행하는 K-팝 챌린지를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낯선 언어의 노래와 역동적인 춤사위는 그의 잠자던 호기심을 자극했고,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연스럽게 인터넷 검색창에 K-팝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 새로운 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뮤직비디오, 매력적인 그룹들의 무대 영상, 끝없이 이어지는 팬들의 커버 댄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흥미였지만 음악을 듣고 영상을 찾아보는 시간이 점차 길어졌고, 그는 곧 이 알 수 없는 동양의 대중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K-팝 관련 콘텐츠를 찾아 헤매던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문화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은 그의 지루했던 일상에 신선한 활력과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마르코는 새로운 문화적 탐험의 여정을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이 작은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때까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적 호기심과 감성적인 갈증은 한국 문화라는 새로운 원천을 만나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앞에서 그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저의 삶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K-팝에 빠져든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를 열고 친구들 추천으로 미스터 션샤인과 이태원 클라스를 선택했어요. 드라마를 보던 저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죠. 말 그대로 문화적 쇼크였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개인의 삶과 사랑, 애국심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었어요. 특히 유진 초이와 고혜신이 시대를 초월해 보여준 사랑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고, 그들의 감정선이 화면을 넘어 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상미는 또 어떻고요?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한 폭의 예술 작품 같았고, 배우들의 눈빛과 대사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역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을 살아갔던 인물들의 고뇌와 희생을 너무나 생생하게 담아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드라마 속 인물들과 함께 숨쉬고 웃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어본 이태원 클라스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선사했어요. 불합리한 세상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공감과 용기를 주었죠. 주인공 박세로이가 보여준 꺾이지 않는 신념과 도전 정신은 제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야기에 몰입하는 것을 넘어 한국 드라마 속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감정의 섬세함, 그리고 역사와 인간의 드라마가 얼마나 풍부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양 드라마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과 인물들의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방식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 새로운 문화적 경험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통찰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탐구하는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순식간에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늘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에 깊이 빠져들면서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왜 이렇게 강력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제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명확한 해답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저는 평소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을 떠올렸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주고받는 곳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레딧에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질문들을 솔직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얹고 한참을 망설였지만 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 문화의 제왕 같은 위치인가요?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 중 유독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한국 문화의 독보적인 위상에 대한 저의 경외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여겨지나요? 단순히 외모 지상주의적인 시선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전 세계적인 한국 연예인들의 외모에 대한 찬사와 함께 그 배경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아시아인들끼리는 서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서양인의 시선에서는 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다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들 각자의 문화적, 신체적 특징으로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저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솔직한 고백이자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은 열망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질문들을 올리고 나니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레딧에 제가 올린 질문들은 순식간에 전 세계 수많은 유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놀라움과 감사함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의 궁금증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답을 달아주었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팬클럽 회원이라도 된 양 열정적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대중문화의 선두주자이며 이제는 전 세계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내용의 답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콘텐츠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되었는지, 단순히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와 감성을 담아내기에 공감을 얻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답변은 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는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역사, 언어, 종교,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과 함께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과 예술 양식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 주었죠.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인의 외모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단순히 잘생겼다는 피상적인 이야기만을 기대했던 저에게 한국인은 외모뿐 아니라 자기 관리와 패션 센스에서 큰 강점이 있다는 댓글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꾸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여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전적 요인을 넘어선 문화적 특징이라는 것이었죠. 이 모든 답변들은 제가 피상적으로 알던 한국에 대한 지식을 훨씬 더 깊이 있고 다층적인 관점으로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레딧 유저들의 친절하고 심도 있는 답변 덕분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답변은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 제가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탐구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레딧 유저들의 답변들을 밤새워 읽으며 저는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한국인들의 외모에만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했었지만 그들의 설명을 통해 단순히 잘생겼다는 피상적인 외모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K-팝 스타들이나 배우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선천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들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 즉 자기 관리의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피부 관리, 운동, 패션 감각 등 다방면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그들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설명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미적 감각이 발현된 결과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전통 한복을 현대적인 패션으로 재해석하고 고유의 음식 문화를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발전시키며 옛 이야기나 역사적 사건들을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소재로 활용하는 등 과거와 현재를 능숙하게 융합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보아왔던 드라마 속에 깊이 있는 감정선이나 K-팝의 독특한 음악적 색채 역시 한국인들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 문화의 강력한 힘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은 제 지적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꾼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깨달음은 제 삶의 태도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취미를 넘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이 흥미로운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다음 학기부터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역사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과거의 유산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 숨쉬는 현대 문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시키는 것 또한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K-팝 노래의 가사 속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 예를 들어 BTS의 러브 이어셀프 시리즈가 청춘들에게 던지는 자아, 존중의 메시지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문화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한옥의 미학이 현대 건축에 미치는 영향, 전통 예술이 현대 미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등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을 탐구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 저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다소 생소한 주제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이내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뮤직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의 명절, 음식 문화 등을 소개할 때는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K-팝 노래 가사 속에 담긴 사랑과 인생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도전과 성장의 의미를 학생들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주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자극을 발견했을 때 저는 교사로서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에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한 한국 문화 수업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학생들과 함께 이 특별한 경험을 나눌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책이나 온라인 자료를 통해서만 얻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실제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삶의 방식, 생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는 한국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인 교환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은 조금 서먹했지만 금세 공통의 관심사인 문화를 통해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인의 일상생활, 가족관계, 친구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 등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통해 제가 궁금해했던 아시아인들끼리 서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외모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언어의 뉘앙스, 행동 양식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문화적 예절의 다름을 통해 서로를 구별하고 이해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예절이나 대화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직접 설명해주며 시연했을 때 저는 문화적 다양성의 깊이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아시아는 하나지만 동시에 수많은 다양성이 공존한다는 진리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가졌던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편협한 시각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죠. 마치 유럽 대륙 안에서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 각기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듯이 아시아 역시 수많은 개별 국가들이 각자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우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교환학생들과 함께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K-팝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세상에 대한 제 시야를 넓혀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친한 친구가 되었고, 저는 그들을 통해 한국인의 정과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이 단순히 매력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 대륙을 넘어 전 세계 문화의 중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K-팝과 드라마에 매료되었을 때는 단지 저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했지만 교환학생들과의 대화와 레딧 유저들의 답변을 통해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점은 한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어떻게 수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문화 상품에 담아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류 드라마나 영화는 인간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 우정, 가족의 정의 등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한국 특유의 서정성과 다채로운 스토리를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K-팝 아이돌들은 단순히 노래와 춤 실력뿐만 아니라 연습생 시절에 피나는 노력,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로 전 세계 청춘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 문화의 상징이자 세계의 문화를 수출하는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한국을 21세기의 문화 제국이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과거의 제국들이 영토와 힘으로 영향력을 넓혔다면 한국은 부드러운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력으로 이룬 제국이 아니라 문화적 매력과 공감대를 통해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저는 이 놀라운 문화의 힘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한국 드라마와 K-팝, 그리고 그 문화를 통해 제가 경험했던 모든 여정이 단순한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넘어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제가 아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방식으로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처럼 유럽 어딘가에서 살던 평범한 역사 교사가 K-팝 댄스를 따라 추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는 것처럼
전 세계 각지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섬세한 감정선, 역동적인 에너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매료되어 동양 문화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오해를 벗어던지고 실제에 가까운 이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간의 교류가 정치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묶여 복잡하게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문화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하나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문화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며 진심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로 세상을 움직이는 한국, 정말 놀랍다는 이 문구는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라 제가 온 마음으로 깨달은 진실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정신과 가치를 문화라는 포장지에 담아 전 세계로 보냈고 그 결과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화적 여정을 통해 제 삶이 풍요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졌음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한국 문화가 가진 놀라운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